네, 반갑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이게 외국인 전용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상당히 한국인으로서 정상적인 머리클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상당히 아픕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희한하게 앞에서 라이언이 설명했던 부분들은 외국분이신데 한글로 된 발표 자료를 가지고 영어로 발표를 하셨고 저는 군데군데 대부분 이제 영어가 사이사이 보이시겠지만 한글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이름은 이제 박범순인데 영어 이름이 애덤 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부 때 전공이 원자 핵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때 애텀의 이제 미국식 발음이 애덤하고 똑같아서 애덤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큰 제목을 그 one for all에서 all for one으로 시대가 이동하고 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산업화 시대에는 저희들이 표준화되어 있는 제품 하나를 가지고 대부분의 소비자들한테 팔려고 하는 대량 생산, 대량 판매의 시대였었는데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세계화, 정보화가 일어나면서 소비자들의 입맛이 다양해졌고 그 얘기는 소비자 입맛에 정확히 맞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 시대가 왔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업용 소프트웨어가 됐건 아니면 일반 소프트웨어가 됐건 혹은 웹 애플리케이션이 됐든 상관없이 모든 항목들이 소비자의 경험을 충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을 중심으로 모이는 그런 시대로 바뀌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 all for one, 모든 것들이 한 사람의 사용자를 중심으로 모이는 시대라야 본격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이 시대의 핵심 단어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디자인이라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디자인을 사용하는 사용자, 그리고 이제 이걸 위해서 다양한 플랫폼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까 나왔던 웹 2.0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도비와 SAP의 협력 관계로 따지자면 이제 지난 2003년부터 계속해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저희들이 협업을 해오고 있는데 그 협력 모델의 기본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다음에 설명드릴 기본적인 모델은 이렇습니다. SAP 제품 하면 대부분 기능이라든지 데이터들은 충분하게 있지만 사용자가 이걸 액세스하기는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입맛에 맞춰서 언제 어디서 어떤 기기를 사용하든지 바로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고 자기가 일한 결과를 업로드할 수 있게 하자는 측면에서 먼저 나왔던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어도비하고 처음 손을 잡았던 게 인터랙티브 폼이라는, 그러니까 인터랙티브 폼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PDF 문서처럼 생겼지만 거기다 직접 여러분이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고 그걸 저장하면 그 결과가 바로 뒷단에 있는 SAP 시스템 안에 업데이트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기술적인 원동력은 저희가 SOA를 이용해서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인 웹 서비스를 뒤에 두고 있기 때문에 웹 서비스를 불러와서 데이터가 채워지는, 결과적으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세금 계산서 형태라고 딱 돼 있죠. 이게 작년에 저희 미국에서 열리는 고객 컨퍼런스 세파이어에서 발표했던 자료인데 그때 보시면 세금 계산서 안에 필요한 정보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옛날부터 이제 세금 계산서 써오던 대로 사용하시면 그 결과가 바로 SAP 시스템 안에 업데이트가 되고 또 SAP에서 그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이 세금 계산서가 된다라는 게 되겠고요. 두 번째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리치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SAP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 혹은 SAP뿐만 아니라 웹에서 가져온, 결과적으로는 아까 제가 all for one이라고 해서 모든 부분들이 하나로 모인다, 한 사람을 위해서 모인다는 얘기는 이게 SAP에서 가져온 데이터건 웹에서 가져온 데이터건 아니면 다른 MS 오피스에서 가져온 데이터건 간에 사용자가 일을 처리하는데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라면 한 화면상에 이 사람이 그 일을 처리하는 단계별로 제시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기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 오디오 비디오 나와 있는데 이쪽은 예를 들어서 아까 어도비 그 커넥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질적인 화상회의 형태로 해서 활용하실 수도 있게 되는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이제 저희들 웹 2.0 하시면 항상 구글 맵이랑 오픈 API 얘기하는데 오픈 API를 통해서 이렇게 매시업 형태로 필요한 정보들을 표현하는 그러한 방식들도 모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제가 그 어도비와 SAP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렇게 지향해야 하는 이유, 왜 우리가 이런 시대까지 왔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사용자 경험, 디자인,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중요하다, 이렇게 세 가지 단어를 머리에 두시면 되겠는데, 일단은 과거에 신문만 하더라도, 이게 제품뿐만이 아닙니다. 신문만 하더라도 여기 뉴욕타임즈 왼쪽 위에 보시면 All the news that's fit to print라고 해서 출판할 만한 혹은 뉴스거리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가 있는 내용만 이 신문에 담겠다라는 식으로, 물론 이제 저게 나왔던 배경은 그때 그 황색 저널리즘이라고 해서 선정성이라든지 이런 쪽에 시류에 영합하는 그러한 뉴스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정론을 펴겠다라는 취지였지만, 요즘의 추세로 봤을 땐 사실 이걸 두고서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이 제리 사인펠드
주로 이제 유명한 사인펠트로 유명한 그러한 이제 코미디언인데 이 친구가 얘기했을 때 희한하게도 세상에서 어떻게 모든 일들이 딱 이렇게 신문 크기만큼만 세상에서 일이 일어날까라는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세상에는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고 나한테 관심 있는 일, 관심 없는 일 이렇게 수많은 일들이 발생하는데 사실 신문에 실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던 주체가 과거에는 기자들이라든지 혹은 그 데스크였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왜 2.0 시대로 가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수한 사람들이 컨텐츠를 만들고 있고 또 이 컨텐츠가 단순히 아까 신문 매체와 같은 그런 활자뿐만 아니라 동영상이나 혹은 팟캐스트 다양한 컨텐츠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사용자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이 사용자가 원하는 항목들, 원하는 주제에 대해서만 필요한 부분들을 모아서 한 화면상에 불러주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웹 2.0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이제 RSS 피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로 생각합니다만 오늘 이제 웹 2.0 하면 이렇게 다양한 얘기가 나오지만 주로 오늘의 포커스가 되는 쪽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유저빌리티 쪽에 포커스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기 편하고 그다음에 심플하고 AJAX 같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필요한 항목들을 자신들한테 익숙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대로 점점 이동을 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All for One의 모델 중에 한 가지가 이렇게 다양한 블로그라든지 혹은 뉴스 사이트 아니면 어떤 동영상 사이트에서 내용이 업데이트가 되면 내가 굳이 찾아가지 않더라도 업데이트 되는 순간 바로 이 RSS 피드를 타고서 뭐 구글 리더 같은 RSS 리더 한 화면상에 모이는 이런 모델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All for One의 모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뉴스를 원하는 것이지 신문을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문 하나를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뉴스 리더를 가지고서 필요한 내가 관심 있다라고 등록해 놓은 항목들에 대해서만 그때그때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형태대로 뉴스도 바뀌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웹 2.0 하면 이제 상당히 다양한 사이트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서 다양한 그 컨텐츠들이 넘쳐납니다. 거기에 핵심이 되는 특징을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리치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가면 뭐 사진도 그렇고 플리커 같은 사이트에 가시면 내가 원하는 사진들을 마음껏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진 혹은 뭐 유튜브에 가면 개인 방송도 할 수 있고 동영상도 볼 수 있고 이런 풍부한 컨텐츠가 넘치는 그 리치 컨텐츠 쪽이 첫 번째 웹 2.0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볼 게 많기 때문에 그쪽에 간다라는 거고요. 내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풍부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에도 다양한 사진 공유 사이트가 있고 동영상 사이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죄송합니다. 플리커라든지 유튜브 같은 사이트들이 널리 인기를 누리는 이유는 오픈되어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주민등록번호 넣지 않더라도 그냥 아이디, 이름하고 그 비밀번호만 집어넣게 되면 어느 계정이든지 마음껏 만들어서 다양한 형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개성을 발휘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공간 그러한 측면에서 오픈 플랫폼이다. 개방형 플랫폼이라는 측면이 웹 2.0이 이렇게 널리 확산되는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내가 동영상을 올리건 아니면 아까 그 라이언이 발표했던 내용 중에도 보시면 피크닉이라는 사이트 있는데 저도 그쪽 사이트를 자주 이용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사진을 편집한다든지 어떤 효과를 준다든지 할 때 편하기 때문에 그 피크닉.com 같은 데도 가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 얘기는 가서 바로 사진 올리고 마치 데스크탑인 것처럼 웹상에서 편집 마음대로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데스크탑으로 받거나 아니면 플리커에 공유하거나 이런 모든 일들이 연결돼 있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바로 이 간편성 심플리시티가 세 번째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외우기 편한 단어를 좋아하는데 머리자만 따시다 보면 이제 ROS까지 가서 나중에 이제 말씀드린 플랫폼이나 에코시스템 거기에 E자와 합치면 장미꽃을 피우실 수가 있습니다. 로즈라고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컨텐츠가 풍부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오픈돼 있고 심플하다는 이 세 가지가 웹 2.0 혹은 사용자 경험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레고와 같은 그런 이제 산업화 시대의 기업이 되겠죠. 주로 이 레고 블록을 만들던 왼쪽에 이런 네 가지 종류, 어린이용 블록부터 시작해서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레고 디자이너 같은 부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스토리를 좋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바이킹이라든지 레고 바이오니컬 아니면 뭐 나이츠 킹덤 이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었고요. 영화 또 좋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런 무비 타이인 제품들을 많이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8가지 메뉴가 사실은
레고 사이트에 가보시면 이제 평생 놀이 문화를 지향한다 해서 Lifelong Play라는 그런 메뉴가 있는데 그 메뉴에 나와 있는 8가지입니다. 그걸 이 순서대로는 아닙니다만 저는 일단 왼쪽에 있는 4가지, 제품 중심의 4가지와 사람을 중심으로 한 오른쪽의 4가지로 따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웹 2.0을 얘기하지만 웹이 됐건 뭐가 됐건 1.0과 2.0의 차이는 1.0은 하나, 독불장군, 혼자서만 다 하겠다. 아니면 한 가지 제품만을 팔겠다라는 생각이라면 2.0은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손을 잡고 고객한테, 사용자한테 더 많은 가치를 주겠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위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마인스톰 NXT 버전으로 나와 있는 그런 제품이 되는데 레고 마인스톰 같은 경우에는 레고가 그동안 블록만 만들다가 처음으로 그 프로그래밍 로직을 담아서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놓으면 저기 있는 컨트롤 블럭을 가지고서 로봇도 만들고 아니면 뭐 핀볼 머신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그런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레고를 사랑하던 사람들 중에는 이제 컴퓨터도 잘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로직 자체가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짜여져 있어서 결국에는 해킹을 하고 자기들이 쓰기 편한 대로 만들었죠. 거기에 대해서 모 회사처럼 이제 레고도 처음에는 저작권 소송을 걸까 하다가 결국에는 레고를 사랑하는 사용자들이었고 이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제품을 혁신적으로 하기 위해서 NXT라는 차기 제품을 만들 때는 아예 그 사용자들 6명을 뽑아서 그분들 적극적인 제품 개발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의 입맛에 맞으면서도 좀 더 신속하고 쓸모있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게 됐죠. 이런 경험을 얻었던 레고가 그렇다면 기존에 우리가 만들던 블록도 혹시 사람들한테 무한정 블록을 쏟아주고 마음대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면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레고 팩토리라는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이런 디지털 디자이너라는 실제 제품은 이제 무한정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디지털 블록을 무한정 주고 마음대로 원하는 모양과 색깔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라고 만들어 놨죠. 그리고서 만든 작품을 딴 사람들한테 갤러리에 올려서 공유할 수 있게 그리고 자랑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점은 그렇게 자기가 만든 단 하나의 제품 요새 잘 팔리고 있는 건 이제 커다란 증기기관차라든지 아니면 높은 건물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주문 버튼을 누르면 딱 그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제품이 인쇄가 돼서 레고의 노란 상자에 담겨서 자기한테 배송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 맞춤 제품의 극한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가 원하는 제품을 직접 디자인해서 받을 수까지 있는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그 디자인이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을 경우 딴 사람들도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그 매출을 처음 디자인했던 사람과 레고는 배분을 해서 수익 배분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들은 레고에도 수많은 제품 디자이너들이 있었을 텐데 실제 사용자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디자인을 할 수 있게 참여를 시키고 그 참여할 수 있었던 배경은 웹이라는 오픈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 안에 레고 팩토리나 레고 디지털 디자이너라는 그런 조립할 수 있는 플랫폼을 오픈함으로써 사용자들이 마음대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게 했다는 점. 그것이 혁신을 빨리 그리고 레고가 1.0에서 2.0 시대로 사용자가 중심이 되는 시대로 그리고 사용자 경험이 중요한 시대로 가는 그런 원동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를 중심으로 참여가 일어나고 컨텐츠가 풍부해지다 보면 그 크리스 앤더슨 와이어드 편집장이 얘기하셨던 그 롱테일 경제로 점점 이행을 하게 됩니다. 롱테일이라는 얘기는 과거에는 8대2 법칙으로 해서 히트 상품 위주로만 만들어야 이게 진열 공간도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익도 빨리 올릴 수 있다. 그래서 히트 상품 위주의 이 빨간 머리 위주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점점 다양한 경험에 노출이 되고 다양한 컨텐츠에 노출이 되면서 사실 내가 원했던 건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그 아이돌 스타라고 하는 보이밴드라든지 뭐 이런 동방신기나 이런 애들이 아니었다라는 걸 가끔씩 이제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그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아까 그 RSS 피드가 했던 것처럼 내 입맛에 맞는 걸 찾아서 나한테 딱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필터 기능이 중요합니다. 근데 웹 2.0 시대의 필터는 바로 사용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구입한다라고 했을 때 다양한 사람들이 냉장고에 대한 평 혹은 AS에 대한 평들을 올리게 돼 있죠. 그런 사용 후기라든지 사용자 추천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정말로 좋은 제품들이 그리고 내 입맛에 맞는 제품들이 필터링이 되는 그런 시대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경제 용어로는 이제 경험 경제로 우리가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 발전의 4단계가 첫 번째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저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식재료를 만들던 시대 이게 농경 사회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공산품 위주로 그 케이크를 만들고 싶으면 엄마가
그냥 케이크 믹스를 사다가 집에서 케이크를 구워주는 그러한 시대가 이제 산업화 초기 단계입니다. 그러다 산업화가 진전이 되면서 거기 서비스가 가미됐죠. 엄마가 정말 직장 다니느라고 바쁘니까 그냥 뭐 여기 집 앞에 케이크 믹스뿐만 아니라 여기에 서비스를 담아서 본격적으로 케이크라는 케이크 제품을 만들어 놓은 제빵점, 제과점에서 케이크를 사다가 애한테 주는 이런 시대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애들이 엄마는 맨날 케이크밖에 몰라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케이크를 가지고 애가 원하는 친구들을 불러서 생일 잔치를 벌려주는 이런 사용자 경험의 시대. 실제로 케이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케이크만 보지 않고 내가 이 케이크를 어디에 쓸 것인가에 눈을 돌리게 되면 케이크를 중심으로 한 이런 생일 파티, 저희 어리 광대도 부르고 풍선 전문 업체들도 불러서 경험을 창출하면서 전체적인 부가가치도 높일 수가 있다. 이런 시대가 이제 경험경제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주로 이제 아이팟을 선호하고요. 최근에 누군가한테서 이제 다른 MP3 플레이어를 선물을 받았는데 이 제품과 아이팟의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팟을 쓸 때는 전혀 그 경험이 끊기질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PC에서 음악을 듣고 원하는 곡에 최근에 자주 듣던 곡 아니면 제가 별을 5개를 줘서 아주 선호했던 곡들 새로 별 5개를 주면 그 정보가 이제 아이팟으로 이제 아이튠즈에서 자동으로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제가 어떤 곡을 올릴지를 신경 쓸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내가 자주 듣거나 좋아하는 곡들만 이쪽으로 옮길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한 상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스타벅스와 애플이 손을 잡고서 애플은 스타벅스 매장에서는 주로 사람들이 스타벅스를 집에서 커피 안 마시고 가서 마시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거기서 뭐 좋은 음악이 나오고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등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스타벅스 매장에 들어갔는데 방금 무슨 곡이 끝났어요. 근데 그 끝대목이 너무 좋아서 도대체 무슨 곡일까? 물론 점원한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아이팟이 있는 분이라면 아이팟 지금 최근에 나왔던 아이팟 터치 같은 경우 꺼내서 보시면 그 스타벅스 플레이리스트가 뜹니다. 그래서 방금 지나간 곡뿐만 아니라 그 앞에 곡 혹은 앞으로 플레이될 곡 거기서 정말 마음에 드는 곡이 있으면 클릭해서 그 자리에서 즉석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현재는 미국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음악을 듣는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장소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음악을 다운받고 그 자리에서 이제 나중에 집에 와서 컴퓨터에 연결하면 그 컴퓨터에도 그 내용이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형태로 이것이 이제 제품 MP3 플레이어만을 파는 게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음악을 듣는 사람, 음악을 듣는 경험을 파는 그러한 시대로 이동하고 있다. 즉 사용자의 포커스를 뒀기 때문에 쓰기 편하고 또 한 가지는 아이팟이 맨 처음 나왔을 때 도대체 수천 곡을 이 안에다 담으면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때 이 동그랗게 돌리는 그런 조그 셔틀처럼 돌려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용자의 포커스를 두면 디자인의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고 그게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SAP가 어도비와 손을 잡고서 이렇게 다양한 풍부한 애플리케이션들을 만드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과거에 ERP, CRM, SCM 이런 제품들 안에는 풍부한 데이터와 그다음에 고객에 대한 정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근데 이 기능들이 ERP 안으로 들어가서만 쓸 수 있다라면 사용자는 사실 별도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상당히 사용하기 불편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까 보셨던 인터랙티브 폼이라든지 리치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실제로 여기 바깥에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 입맛에 맞는 정보와 기능, 서비스들만을 묶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SAP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사용자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몇 가지만 묶어서 한 화면상에서 일 처리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화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정보화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혁신을 꾀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혁신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건 정보화를 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정보화의 결과를 사람들이 쓰기 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중간에 어떤 걸 새로운 걸 크리에이트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소통과 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영어 단어 C를 이용하자면 이제 커뮤니케이트하고 컬래버레이트하는 소통하고 서로 힘을 합쳐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때 본격적으로 새로운 제품 아까 레고에서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사용자들의 참여로 나왔던 것처럼 SAP 역시 아까 어도비의 드림위버와 비슷한 넷위버라는 플랫폼을 가지고서 사용자들이 직접 거기에 참여를 해서 필요한 프로세스들을 연결을 하고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들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기 쉽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모델은 모든 것들이 사용자를 중심으로 모인다는 부분 그리고 사용자 경험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애플이 스타벅스와도 손을 잡을 수 있고 또 한 가지 사용자의 참여를 통해서 디자인 혁신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아까 저희가 One for All의 시대에서 All for One의 시대로 간다. 과거에 One for All 하면 이제 One Size Fits All이라고 해서 한 제품 가지고 모두한테 팔려는 시대였지만
그중에도 좋은 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군가를 그 덩치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상관없이 모두 다 안아줄 수 있다는, 그게 이제 원 사이즈 피츠 올 안아주세요 운동 한참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의 왕을 혹은 한 사람을 위해서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한 사람의 왕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사용자, 고객들입니다. 사용자와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 혼자 힘으로 안 되면 SAP, 어도비 그리고 다른 파트너 그리고 모든 사용자들이 힘을 합쳐서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사용자 경험, 더 나은 디자인을 완성해 가는데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